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건축 사례 강좌 27번째 강좌로서 건축물의 외관과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 특별히 지붕과 관련한 건물의 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된 것은 제가 얼마 전 고덕에 있는 상가주택 건축 예정자와 함께 상담하는 중에 절실하게 깨달은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건축주가 건축물의 외관을 좀 자기는 단순하게 하고 싶다라고 이런 지붕 모양을 하지 않고 그런 요청을 하셨던데, 그런 점도 있고, 제가 최근에 어느 택지개발지구의 현장을 한번 둘러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으니까, 이 영상이 상가주택이나 설계를 하시려는 여러 건축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구조, 기능, 미, 이거는 건축의 주요 3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건물이든지 튼튼하면서도 쓰기 좋고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아름다우면서도 쓰기 좋고 튼튼한 그런 건물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세 가지를 만족시키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튼튼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쓰기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미적인 것이 좀 희생당할 수가 있고, 또 미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 기능적인 것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택지개발지구 현장을 둘러보고 더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이 택지개발지구의 최근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3요소인 튼튼하고 쓰기 좋아야 하며 아름다워야 하는 이 세 가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또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념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같은 건물은 쓰기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외관의 비중을 더 두는 경향이 있고, 공장이나 프린트 건물 같은 것은 아무래도 기능적인 것이 미적인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특히 생각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건물의 외관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디자인이나 패션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이 시대에 종합예술로 인정되는 건축은 당연한 것이며, 특히 건축물은 옷이나 장신구에 비해서 그 수명이 길기 때문에 시대에 앞서가는 외관 설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저희가 설계한 건물로서 계획 초기부터 모던하고 간결한 외관과 특히 대로변에 건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서 최대한 지붕 모양을 감춘, 그렇지만 다른 집과 같이 다락과 특히 중정 그리고 옥상 정원까지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모던하고 간결한 형태의 외관을 가진 건물은 향후 세월이 지나더라도 지루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같이 건물의 아름다움은 중요한 것인데, 우선 당장 상가주택과 같은 건물도 아름답고 잘 지어진 건물은 임대자들이 더 선호하는 것이죠. 또한 아름다운 건물은 그만큼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향후 건물을 매각할 때도 외관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같이 중요한 건물의 외관은 지붕과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지붕이 보이는 건물과, 그러니까 이런 지붕이 보이는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에 있어서는 외관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지침에 따라서 경사지붕으로 하라니까, 이와 같이 이거는 어느 택지개발지구의 도로에서 본 그 사진인데, 건물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죠. 당연히 여기는 아마 지구단위 지침에 경사지붕으로 하라 하니까 아마 이렇게 어정쩡하게 아마 다락도 사용할 겸 해서 이렇게 좀 이런 것 보고 팔짝지붕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이런 형태의 이상한 지붕 형태를 함으로써 아마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뭐 이런 건물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전체적인 도시 미관을 좀 글쎄요 보시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느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의 상가주택인데 다 경사지붕을 이렇게 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구내 지침에 경사지붕이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거의 모든 택지개발지구가 전부 다 이제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판교 신도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판교 신도시의 건축물들은 거의 지붕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주로 대부분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의 건물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느 택지개발지구의 상가주택을 한 사진들을 몇 장 한번 보여봤습니다만은 지금 이 건물과 이 건물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죠. 지금 이 건물은 지금 지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물이고 뭐 이런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건물은 지붕이 드러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간결하고 좀 단조로운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들은 어딘가 좀 고풍스럽기도 하고 물론 사용하는 자재가 이제 벽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다 보니까 더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지붕 형태에 의해서 이러한 건물과 이 건물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붕이 외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덕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최근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택지지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교라든지 미사, 동탄, 위례, 고덕 등 거의 모든 신도시의 지구단위 지침에는 아쉽게도 이 지구단위 지침을 제가 한번 어느 신도시 지구단위 지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이게 이제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 지침에 있어서 지붕 형태와 옥상 등에 관한 지침의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8조 2항에 보면 건축물의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평지붕은 옥상지붕 옥상층 수평 투영 면적의 30% 이내에서 허용한다. 그러니까 30%만 평수라고 하고 나머지 70%는 경사지붕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2항에 여기 3항을 보면 3조를 보면 경사지붕은 박공 형식의 지붕 형태를 권장하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꼭 경사지붕만을 원칙으로 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경사지붕으로 권장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것은 말이죠. 설계자나 이런 곳에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속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폐율이니 용적률, 일조권, 주차장법 등으로 이 건축 관련 법령에서 엄청난 규제를 해놓고 또다시 이런 지구단위 지침이라는 규정에서 건축 한계선이니 특히 이런 지붕 모양까지 경사지붕을 의무함으로써 이 설계자들이라든지 건축주들에게 이런 또 다른 또 제약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설계자들이나 건축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물이란 다른 패션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마을과 도시 전체의 분위기와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정말 가벼이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축물들은 뭐 예를 들면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몇 년 동안 있다가 뭐 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건물들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게 아마 이런 건물들이 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 도시의 분위기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러한 획일적이고 특징 없는 마을과 도시를 만든 것은 지구단위 지침이나 도시계획을 한 전문가와 이러한 것들을 금과 옥조처럼 여겨서 엄격히 설계를 제한한 허가권자 그리고 기계 건축물
설계하는 설계자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런 점에 있어서 지구난의 지침을 만든 도시계획 전문가와 허가권자는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를 제외한 광교로부터 고덕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난의 지침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난의 지침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저 다른 것을 갖다가 그대로 베껴 쓰기로 하다 보니까 각 신도시마다 전혀 특색이 없고, 특히 지붕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신도시 지침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난의 지침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30%만 평지붕이 가능하고 70%는 전부 다 경사지붕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건물들과 마을, 그리고 특색 없는 도시가 된 것인데, 특히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고덕 신도시는 지구난의 지침에 경사지붕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LH 담당자와 또 지나치게 이 문구를 아주 정말 그야말로 금과 옥조처럼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그 담당자, 허가권자가 이를 너무나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더 단조롭고 획일적인 마을과 도시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나마 이 건물은 고덕에서 저희가 설계한 그 상가주택인데, 고덕도 아까 그 지구단위 지침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지만, 가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3항 경사지붕은 박공 형식의 지붕 형태를 권장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문구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좀 설계 변경을 좀 해서 그나마 이 건물은 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이 경사지붕을, 특히 이 건축주도 경사지붕을 극도로 싫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을 좀 완성하는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참 대단히 설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바를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제까지 말씀이 좀 참고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